4명의 남자 중 3명이 나를 제압했고 사장은 금속장대로 내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비명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공개한 캄보디아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한때 여행자의 버킷리스트에 꼭 들어가던 나라 캄보디아. 세계적인 문화유산은 물론 영화 툼레이더 촬영지로 유명했고 한적한 도시의 매력까지 갖추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전혀 다른 이유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의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 때문인데요. 한때 평화롭던 이 나라가 어쩌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걸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캄보디아 경제의 버팀목이던 관광산업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연간 660만 명이 찾던 캄보디아였지만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끊기며 관광 수익은 96%나 급감했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관광 도시들이 순식간에 유령 도시처럼 변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때 중국 자본의 카지노로 붐볐던 시아누쿠빌은 온라인 도박 금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어버린 건물들은 결국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었죠. 그 틈을 노린 건 바로 중국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혼지 사기, 로맨스 피싱, 가짜 투자 플랫폼 같은 각종 사이버 사기가 적발될 때마다 중국 당국이 강하게 처벌하자 조직들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들이 찾은 곳이 바로 단속이 느슨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되는 나라 캄보디아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총리였던 훈센은 서방의 인권 압박 대신 중국의 자본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의 돈은 조건이 없다. 그의 이 한마디는 캄보디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도로와 항만, 카지노가 빠르게 들어섰고 그 이면에서는 정부 고위층과 중국 기업 간의 리베이트와 뇌물이 일상처럼 오갔습니다. 그 부패 구조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천지입니다. 그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와 프린스 그룹을 세우고 훈센 정권의 경제 고문 자리를 얻으며 권력과 손을 맞잡았죠. 그가 세운 기업은 겉으로는 개발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자금 세탁과 온라인 사기가 이루어지는 은밀한 범죄 거점이었습니다. 훈센은 중국의 돈으로 정권을 유지했고 천지는 그 권력 아래서 부를 쌓으며 결국 오늘날 캄보디아를 깊은 부패의 늪으로 끌어들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랜 부패로 악명 높은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58위에 머물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지방관리들 상당수가 범죄 조직과 결탁해 이득을 취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허술한 법 집행과 깊게 뿌리내린 부패, 팬데믹 이후의 극심한 경기 침체로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중국 조직들은 이를 이용해 기존의 호텔과 카지노 건물을 장악하고 IT 기업 간판 아래 감금과 온라인 사기를 일삼는 거대한 스캠 단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해외 고수익 일자리, 쉽게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그럴싸한 문구로 아시아 각국 청년들을 유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허위 구인 광고를 무차별 살포해 중국 주변국은 물론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심지어 멀리 한국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사람들까지 끌어모았죠. 이 광고에 속아 비행기표를 끄는 지원자들이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까지 마중 나온 차량이 향한 곳은 약속된 직장이 아니라 외딴 범죄 단지였습니다. 감금된 피해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 로맨스 피싱용 채팅, 암호화폐 사기와 환전 조작 등 각종 온라인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들은 전 세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금전을 갈취했으며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미국인들이 동남아시아발 사기로 잃은 금액이 약 1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죠. 이렇게 피해자들은 돈을 벌어다주는 존재였지만 그 대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를 어기면 가차없는 폭력이 따라왔습니다. 도망치려 하다 붙잡히면 아예 다른 조직의 인간 상품으로 팔려가기도 했죠. 실제로 한 한국인 피해자는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조직 간에 3번이나 되팔렸고 그 몸값이 처음 3,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뛰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20대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뒤 연락이 끊겼고 약 일주일 뒤 조선족 말투의 남성으로부터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소식이 닿지 않던 그는 8월 캄보디아 남부 캄포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현지 조사에서는 폭행과 고문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들은 한국인 같은 경우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때려도 되는 동네북 신세였다. 도망치려던 중국인이 우리 눈앞에서 맞아 죽었다. 우리도 똑같이 굴면 소각로에 넣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등 끔찍한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조차 몸에 남은 상처보다 머릿속 트라우마가 더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이름 없는 감옥이자 살아있는 지옥이었던 거죠. 한국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학생 사망 사건 이후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외교부 경찰 합동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공식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간헐적으로 경찰이 스캠센터 단지들을 급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해방시키고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작전도 벌였습니다. 겉보기엔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듯했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았죠. 정작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이 납치되고 사망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을 때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인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이 우리 내부 문제에 간섭한다는 자존심 섞인 반응과 함께 일부 당국자들은 한국인 피해자 상당수가 불법 일자리에 스스로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문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기 산업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캄보디아 경제와 권력층의 이해관계 속에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돈이 오가고 지방 관리들이 연루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스캠센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역 경제가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2023년 유엔 인권기구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십만 명이 인신매매를 통해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일부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현대판 노예제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규모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약 19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결국 이 비극은 한 나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속을 피해 국경을 이동하는 범죄 조직, 돈에 눈먼 일부 권력층의 공모, 그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해외로 향한 개인들의 무방비한 노출 등 이 모든 조건이 맞물려 지금의 캄보디아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런 혼란 속에는 위험을 알고도 고수익을 쫓아 스스로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불법 사이트 운영이나 환전 알바 형태로 시작해 점차 조직의 일원으로 흡수되기도 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욕망과 선택이 뒤엉키며 지금의 캄보디아는 혼란스러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믿고 해외로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갇혀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구인 광고에는 해외 고수익 취업 문구가 넘쳐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는 누구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 방심하면 누구나 속을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서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스캠 센터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얽힌 구조 속에서 사람의 삶이 거래되고 있고 단속과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범죄 그 자체보다는 이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주시한다면 언젠가 그 고리도 끊어질 날이 오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주제나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